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거. 23만 1,000원에 12만 4천 주가 거래가 됐죠. 자, 요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지금 얘네들은요, 이미 사전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MSCI에 대한 충격 요건. JP모건에서 26만 8천 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KB증권에서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쵸? 자, 요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 KB증권이 22만 6천 주를 순매수했고 26만 8천 주를 매도합니다. 이거 보면서 뭐 느껴야 될 건 뭐죠? 예, 거대 자금이 들어오고 거대 자금이 나가는 룰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얼마를 간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MSCI 지수 이게 편입되는 요건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2월이죠. 그리고 3월에 편입되죠. 자, 요 리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에 있었던 부분은 향후에 있을 MSCI에 대비한 한 번의 거래가 형성되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옵션 만길이잖아요. 예, 그쵸? 이날은 뭐였죠? 예? 맞아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12월 26일이죠. 원래는 12월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공매도를 상환해야 될 의무를 주는 날이죠. 오늘 사실 이 22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사실 이 급락을 좀 주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의 의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예, 28만 7천 원 정도를 보고 있다. 자, 2월 보통 18일에서 19일 사이 한 요 정도 러프하게 잡는데 제가 17일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기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시간 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 다시 한번 더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즉 국제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 환경 그 부분에 이 종목이 포함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기사에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봅시다. 빅프라이스 7일, 2월 지수 편입 14일이 남아있다. 에코프로머티 한진칼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알테오젠 가시권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후보군들이 있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편입이 이제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2월의 정기 변경 심사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죠. 이 룰에 의해서 얘네들은 미리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MSCI를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룰에 의해서? 네, 맞아요. MSCI는 자, 요겁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따진다고 했죠? 네, 맞아요. 뭐 신흥국 지수와 그다음에 선도 지수. 자, 신흥국과 선진국에 투자할 때 어떤 환경에 따라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투자하자. 미국 그리고 뭐 중국 이런 데 투자하자. 이런 국제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하나하나의 종목을 볼 수 없으니 국내 시장에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할 때 얘도 한번 끼워 넣어 볼까?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강호동을 원하진 않는다. 왜? 등치 큰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활동성이 좀 둔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2만 기 정도를 원한다고 했죠. 2만 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신음도 잘했고 등치도 좋고 잘 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부족한 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라는 절차가 나와 있다고 했죠. 등치도 강호동급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 28만 7천 원.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게 뭐예요? 적어도 이번에 리뷰가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기간. 그리고 2월에도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충격을 한번 주고 다시 해소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음, 맞아요. 이 부분도 똑같잖아요. 어떤 게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패시브 자금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이 될 때는 놔버리죠. 15일 동안의 룰에 의해서. 지금은 이 기계 룰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요 부분에 뭐 2,700원대 이런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악재,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쌍값의 공매도 이렇게 상환하는 거. 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뭐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 지정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거다. 신용거래와 대출거래와 미수거래가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중간에 이런 조정 과정과 상승폭의 이런 둔화 과정이 있을 때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만 이해하고 올 수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도 주식 수를 늘리고 평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게 가장 1번이라고 했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찾아보십시오.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패시브 자금 신규 상장주는 제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였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패시브 자금으로 운용할 때는 쉽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종목들마다 하나씩 다 볼 수 없잖아요. 기계 룰에 의해서 베팅하고 그리고 차익하고 하락폭에서 손절하게끔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도 역시나 그 구간대를 정확히 예, 지지하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내피하고 있죠. 결국은 28만 7천 원이라는 부분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의 종가 기준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몸집은 정확한 그림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오버슈팅 나왔을 때는 가라고요. 예,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결국은 맞춰놓은 2만기급으로 내려오고 거래량도 등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말씀드릴 건 무상증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할 수밖에 없다.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사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거지의 악재를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해야죠. 왜요? 자연스럽게 오르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거 갖다가 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 종목은 스마트한 종목이에요. 왜요? 정확히 상장 두 번의 지연을 거치면서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죠? 15일 동안만 거래를 시키면서 이 3일간에 놔버리죠. 왜 놔버리죠? 어차피 이 정도 몸집만 키워서 한 9조 정도 됐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쉬어버리죠. 룰에 의해서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MSCI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확히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사실이라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거고요. 미달된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전구체 A 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공시사항에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월이구나. 1월이니까요. 3개월 이내라는 건 언제든 테슬라입니다. 사실 요 캡처해 놓은 거 보내드릴 텐데 그걸 끄집어내면서 주가 상승폭을 이끌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만 이해하면 되죠. 주식을 모아가고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만 1월은 좀 넘어가 보자고요. 음? 왜? 상단은 정해져 있고 하단에 있으면 무조건 빠지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자, 수익률의 논리가 어떤 이들은 여기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기서 접근해서 문제 아닙니까? 수익률을 확대하고 손실 없는 구간의 주식을 비중을 늘리는 거. 그게 바로 원타치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패시브 자금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MSCI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이 미보도 자료를 하나 챙겨놓은 이유는요. 이게 지금 전구체 A, 지금 사실 이 전구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양극재의 핵심 소재죠. 근데 이제 IRA 법안이 지금 나와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근데 중국에 있는 제롬 메이라고 하는 전 세계 80% 이상을 담당하는 이 생산량, 전구체 기업 거를 광물을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미국에 팔려고 하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1억이 넘어가요. 미국이 이제 안 타죠. 경쟁률 게임에서 적어지니까 국내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지금 상당 부분 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결국은 테슬라를 통해서 전구체를 납품하는 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요거 캡처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 받아가십시오. 자, 1분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프로그램을 이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거래량과 퍼센티지율과 요 부분만 등장시키게 되면 더 크게 상승시키고 이렇게 차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80 넘으신 분들도 제가 올해 54입니다. 쉽게 만들었고요.
80 넘으신 분들도 다 이해됐다고 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매도 금지 운동 돌아가는 거 아시죠? 예,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 거래소에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실 이 그 실시간 모니터링은 지금 시도되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한국거래소에서는 시장감시본부라는 게 있어요. 소수 집중 계좌만이 움직이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포착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요. 뭐가 있죠? 예, 맞아요. 어떠한 뭐 불법적인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중요한 건 장중에 들어와서 장중에 나가 버리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거 보세요. 외국인들은 24만 줄 팔고 그리고 유동성 참여자라고 하는 KB에서 받아나죠. 결국은 이 동시효과에 받아내는 것도 똑같아요. 옵션 만기라는 수단과 배당 낙일 이 두 번을 이용해서 마주치는 거죠. 요것도 첨언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바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어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마이너스 8%에 사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파냐고. 이런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뭐 러프하게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나중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좀 근거가 좀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좀 따분한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계가 정확히 말하는데요. 기계가 움직이고 기계가 파는 거라서 사람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8만 7천 원이라는 거는 MSCI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 사항일 뿐이지 기계는 더 큰 상승을 줄 때 추정할 수 있어요. 퍼센티지율과 거래량 기준만 합치게 되면. 자,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는 다만 사전적인 MSCI 편입될 때는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죠. 뭐라고 했죠? 과거의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2020년도에 그때 당시엔 트럼프죠. 트럼프와 그리고 예, 시진핑 이 둘이 만나서 급작스럽게 회담이 열립니다라고 했을 때 3시 13분 정도 했을 거예요. 장 마감 전에. 급속도로 삼성전자가 막 6%까지 5%까지 오르고요. 하이닉스가 막 7, 8% 오릅니다. 지수를 막 끌어당겨요. 5%까지. 그때 어떻게 되죠? 이런 예, 맞아요. MSCI 편입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모자란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편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제도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동시호가에 7, 8% 끌어달리면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무슨 어디가 전쟁이 났다 해서 급속도로 선물 시장을 오늘 이 파생 상품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급속도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들 종목들도 동시효과에 7, 8% 급락시키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MSCI 큰 자금이 들어오고 큰 자금이 나가는 형태인데 이들은 거래량이 부족하게 되면 점상에 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에코프로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배영만이라는 개그맨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도 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영상을 거의 대부분 보시니까 오늘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몸집이 너무 살쪄버린 애는 이거 급속도로 살쪄갖고 금방 체력이 돌아올 거야. 네, 몸무게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해서 편입을 안 시켜주고요. 운동장 제대로 뛰지 못하는 거래량 부족한 애도 편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은 뭐 공매도 상환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논점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매도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1번이고요. MSCI 편입되기 이전에 지금 말씀드리죠. 18일, 19일에 사전 테스트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의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는 불균형적인 조정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 만일에 오늘 고점에서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가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자,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요거 아까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당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패시브 자금의 기계의 룰이고요. 지금 새롭게 제가 2년 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그만하고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30조 넘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국제적인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세미나 활동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게 공개되면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받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 살짝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을 제가 더 늦죠. 예. 에코프로 머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스마트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동채 회장이 뭐 구속됐다 말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장 두 번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죠. 어차피 3, 6, 9, 12 이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이 분기마다의 결정일이기 때문에 12월에 이때 기사가 나오죠. 편입 요건에 해당되었다. 정확히 11월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 9월과 10월에 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걸 피하면서 스마트하게 들어와서 딱 15거래일만 거래시키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게 있어요. 이 만일에 따상상에서 시작하지 않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올리면서 몸집을 최대한 작게 시작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목적. 예, 맞아요. 상장에 대한, 즉, 이 상장했을 때에 대한 400%를 넘어버리게 되면 MSCI에서 거부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말고. 그룹사 전체 시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걸 따져서 그룹사 전체 시총에 대한 비중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논리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요, 거부해버려요. 그럼 따상상에서 막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들락날락하고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무상증자 이슈 나오게 되면 호재잖아요. 그쵸? 그런 현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주가가 너무 뛰어버릴 거 걱정해서 이미 따상상에서 시작하지 못하게 공모가를 끌어내린 거예요. 기관들의 경쟁률이 끌어내린 이유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상장되기 전에도 반드시 그냥 사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게 이차전지 기업이잖아요. 얘가 만일에 따상상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다른 뭐 LNF든 이런 기업들도 공매도 상환을 아주 높은 가격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논리들을 알고 뭐 과거에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패시브 자금의 룰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공매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시장 조정자는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호가의 7%에 끌어올리려면 누군가가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담당하는 애들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들고 나가는 거, 이거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어차피 동시호가의 7, 8%에 급등하는데 사주고 팔아야 되고, 요거를 담당하는 애들은 손실 부분을 공매도로라도 채워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운동장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는 없애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쵸?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자료집은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기기의 룰을 이해하십시오. 그대로 정해져 있는 룰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기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전구체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이 전기차가 원터치로 갈 수 없고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니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죠. 결국은 감소돼 있는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양극재 함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뭐죠? 전구체죠. 그리고 리튬을 섞죠. 리튬 가격은 폭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가는 안 좋은 거죠. 전구체는 국내 거 예만 써야 되죠. 중국 거 쓰게 되면 전기차 가격 올라가죠. 당연히 수요가 감소되게 되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주가 상승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신용을 쓸 수 있다, 미술을 쓸 수 있다, 경고 종목 해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결국은 이제는 MSCI 이 충족 요건에 편입되기 위해서 재빠른 기민성이죠. 거래량을 넓히는 절차를 반드시 동원할 거다. 다만 유상증자 불가능한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가 50% 정도 지분, 블루런 파트너스, LG 사위가가 24% 들고 있죠. 펀드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경영권 위협받을 텐데 안 할 거고. 액면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0원이 아니고. 이렇게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원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완전 저가주가 돼버리죠. 그건 무상증자밖에 없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악재도 내보낼 수 있고 호재도 내보낼 수 있고 그다음부터 뭐죠? 음, 맞아요. 아까 그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있죠? 공시상에 나왔던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는 부분. 그 부분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조회 공시가 계속 들어가긴 했었어요. 뭐 11월 27일부터 쭉쭉 나오다가 여기 나오죠. 마지막으로 12월 28일 날 얘네들이 꺼내면서 야, 우리는 MSCI 3월에 들어가니까 자, 11월 28일
현재 사항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입니다. 당사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목적으로 중장기 전구체 판매를 위한 사업협의 파트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 사항 없는데 3월 28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과물 이러죠. 그 뜻은 뭐냐면 MSCI 편입되기 이전 언제든지 근거가 부족한 이슈가 나오거나 뭐 어떤 이 상승의 근거가 필요할 때는 분명히 내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입니다. 기업도 좋고요. 왜요? 지금 만일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 분위기가 되게 되면 국내의 80%를 담당하는 예컵 외에 다른 이제 중국 광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얘네들의 어떤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미리미리 맞아요. 테슬라 쪽에 전구체를 이미 이렇게 사전 수주하기 위해서 이미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사가 나왔다가 10초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캡처해서 자료에다 첨부해 놨으니까요.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다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혹시나 앞으로 뭐 특징적인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는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제 영상 어제도 봤더니 거의 95%의 분들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공매도 금지 운동 한 분 한 분 하는 게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고요. 자, 여러분들, 자, 어제 보내셨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정확히 이렇게 보내셔야 AI가 인식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공부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죠. 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신용과 미술과 대출 이런 거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을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무슨 종목을 샀어야 수익이죠? 제가 영상 이거 상장되기 전부터 찍으면서 맞아요. 이 부분의 40% 그리고 LS 머티라는 걸 40% 사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이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울트라 카파시티, 즉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폐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폐배터리 교체 비용이 3천만 원 든답니다. 예. 전기차 수요가 이제 감소되고 있다. 얘가 풀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사라 해서 경쟁률이 심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어떤 경쟁률이 심했지만 한 주 받을 거 네 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보내드렸죠. 결국은 배터리 업종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수출도 부진돼 있고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있는 편리함을 드리겠다 양극재. 울트라 카파시티 아까 LS 머티죠? 뭐죠? 예,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쵸?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되니까요.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주식 투자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는 거다. 매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펀드 매저할 때도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 확률이 커져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틈타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을 무시하고 산업을 무시하게 돼요. 절대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은 뭐 한 예로 말씀드리잖아요. 이 HLB라는 이 바이오 종목도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외친 다음에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높은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금리에 허덕인다. 근데 금리 동결했으니까 바로 풀리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기업도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항상 우리는 그 시장이 돌아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접근해야 될 판인지 아닌지를 보고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15년 동안 월간 수익률 마이너스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은요. 2차 전지산,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만 놓고 보더라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우리는 이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 안에서도 뭘 봐야 되죠? 희귀 광물이 전구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막 사고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면 에코프로도 오를 거야라고 샀던 분들 수익률 어때요? 좋아요? 이걸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리튬 가격 폭락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은 최종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중에 대한 문제가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공모가를 끌어내렸던 의도도 우리는
이면적인 이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1년, 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본인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적어서 보내보세요. 자, 10배에 대한 수익이 과연 가능한 건가? 오늘 말 한번 해볼게요. 10배에 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자, 무조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특급 종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입니다. 시장의 어떤 산업이 사이클이 움직이고 반도체, 바이오, 게임 이 움직일 때에 대한 그 산업군 내에서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 따라서 수익률은 10배에 대한 부분은 쉽게 낼 수 있다. 왜요? 딱 하나요. 종목으로 승부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산으로 오를 때 날짜를 좀 변경해서 오르자. 태풍이 오든 어떤 비바람이 올 것 같으면 그 룰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3배 가는 종목도 6배 수익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날짜를 옮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올라야 되는 시장 있죠. 어떤 시장이 막 급락을 해요. 여기서는 반등이 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있죠. 이때는 조금 더 빠질 생각을 감안하되 안전장치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시장이 급락하는데 버틸 애들은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업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산업이라는 데 투자하게 되면 손실을 어떻게 되냐? 예. 완벽하게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시장 급락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반등을 좀 요만큼 갔다가 한 번 더 빠지면 여기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같이 빠져요. 빠져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이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야 주도주가 아니고 그 산업 사이클이 시장에서 원하는 사이클이고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은 어떤 논리? 예, 산업에 대한 논리와 업종에 대한 배터리 업종에 대한 논리가 형성됐을 때 시장이 충격이 일어났을 때도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는 그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스탑 펀드 매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방을 한번 열어본다고 했었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에코 공매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일단 공부방 참여를 원하는 걸로 제가 알 거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300분만 한번 모집이 되면요. 각각 한 10명씩, 20명씩 예,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전 진정한 이런 공부를 원하냐라는 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각각 그분들한테 공부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예, 그분들 전화번호로요. 300명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방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한 분이 100분 정도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1월 달에는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전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몇 번 보긴 했지만 기뻤던 적은 딱 하나예요. 예. 제가 배울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아들 녀석이 말썽 너무 많이 핍니다. 예, 근데 인생의 선배님들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인생의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있었던 필드에 대한 이야기, 뭐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면 뭐 어떤 뭐 기사 읽어주기, 뭐 차트 읽어주기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핵심. 그렇죠? 어떻게 투자해야만이 어떤 그림을 잡고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고 얘네들은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할 거고 고평가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체중을 줄이면서라도 편입을 시킬 거다.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찍어봤는데 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 보신 분도 좋아요 보내주시고요.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300분이 형성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는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이런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룰을 오늘은 따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주타치 안 교수였습니다.